속보, 역대급 막장협회 홍명보 감독의 변호사 등판, 역대급 막장 홍명보의 법조계 제대로 칼 빼들었다. 난리 난 상황 듣기 끝. 지난 26일, 여러 논란 속에서 새롭게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된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오는 9월 5일 팔레스타인, 10일 오만과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 나설 26명이 명단을 발표한 것이다. 홍명보의 위리축구 혹은 인맥축구 축이 고려대학교에서 울산 HD로 옮겨간 것일까? 아니면 홍명보 감독이 그 위리축구의 핵심인 걸까? 홍명보 감독은 지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 감독을 맡은 적이 있다. 그리고 그때 홍명보 박주영 위리축구 논란이 있었다. 당시의 논란은 고려대를 고리로 한 개인적 차원으로 여겨졌다. 홍명보, 박주영 모두 고려대 출신.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표팀 명단을 보면 특정 개인이 아닌 울산 HD라는 보다 심화 확장된 차원의 위리축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런 마음이 든다. 이번 명단에 대해 홍 감독은 안정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선수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대표팀의 축을 담당하던 손흥민, 이재성, 김민재, 황인범 등의 선발과 K리그의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양민혁, 황문기, 이상 강원, 최우진, 인천 등의 선발을 보면 일견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 26명이 선발 명단에서 홍명보 감독의 직전 직장인 울산 HD와 아직 간접적으로 연결된 선수만 10명이라는 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무려 국가대표로 차출된 선수의 38.4%가 현재 울산 HD 소속이거나 홍명보 감독과 울산 HD에서 같이 뛰던 선수들인 것이다. 그래서 많은 축구 팬들은 이번 명단을 보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의 위리축구가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편의상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를 홍명보호 1기라고 하겠다. 당시 1기 홍명보호는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그 중심에는 홍명보 감독의 고려대학교 후배 박주영 선수가 있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준결승전에서 한국 대표팀은 숙적 일본을 물리치며 올림픽 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한일전에서 보여준 박주영 선수의 드리블은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현란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12 런던 올림픽에서 홍명보 감독의 박주영 와일드카드 선택은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주영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부터 논란이 있었다. 당시 박주영 선수는 AS 모나코 소속으로 있으면서 모나코 공국으로부터 장기 체류 허가를 받았다. 모나코 공국은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장기 체류 허가는 사실상 영주권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박주영 선수는 모나코에 계속 머물고 국내에 있는 시간을 일정 기간 이하로 줄이는 방법으로 만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었다. 현행법률상 병역 미필자는 만 3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모든 입영 의무가 면제된다. 영장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기간을 조절해야 하니 국가대표로 뽑히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국내에서 하는 국가대표 훈련 일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선수를 국대로 선발할 순 없으니 말이다. 박주영 선수의 당시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는 아니었으나 팬들 사이에서 병역 기피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많은 팬들이 실제로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은 박주영 선수를 직접 설득했고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 와일드카드 선수로 선발했다. 이에 대해 등등 팬들의 비판이 나오자 홍명보 감독은 기자회견에까지 함께 나와 박주영이 군대에 안 가면 내가 대신 가겠다며 형님 리더십을 한껏 보여주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열렸다. 홍명보는 이번에도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다. 브라질 월드컵은 그야말로 처참한 실패라고 할 수 있었다. 2년 전 현란한 드리블의 박주영은 온데간데없고 그 유명한 박주영 따봉만을 남기고 말았다. 월드컵 예선 2경기에서 박주영은 무득점은 물론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고
동료 패스를 향해 따봉만을 남기며 조기 교체되었다. 0득점, 0슈팅, 1따봉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벨기에와의 마지막 경기에는 그저 벤치에 있어야 했다. 월드컵 개막 전부터 제기되었던 홍명보 감독의 위리 축구 논란은 월드컵이 끝나면서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당시 위리 축구 논란이 심했던 이유는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내세웠던 선수 선발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2013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으며 홍명보 감독은 선수 선발과 관련해 소속팀에서 꾸준히 경기에 출장하는 선수를 뽑는 게 원칙이라고 분명히 제시했다. 자신이 말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의 주전 경쟁에서 밀려 후보 선수로 있던 박주영을 1년 가까이 소집할 수 없었다. 그런데 벼랑간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며 박주영을 선발한 것이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무 2패를 기록하며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본선 무승 탈락이라는 수모를 기록했다. 브라질 월드컵 이후로도 홍명보 감독과 관련해 위리 축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논란의 종지부를 무려 1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국가대표 감독이 된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찍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달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당시 위리 축구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0년 전엔 정보가 많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깊게 파악하고 있는 선수 중에서 뽑았다.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일까? 이 기 홍명보에서는 위리 축구가 사라질 것으로 살짝 생각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홍명보 감독의 위리 축구는 심화 발전된 것처럼 보인다. 26일 처음 발표한 명단에서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직전 직장이던 울산 HD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선수만 무려 10명. 국가대표 선수 중 38.4%를 울산 HD와 관련된 선수로 채웠다. 현재 울산 HD 소속 5명, 조현욱, 김영권, 이명재, 정우영, 주민규. 이적 직전 홍명보 감독과 울산 HD 소속이었던 5명, 설영우, 지베지다, 정승현, 알와슬, 박용우, 알아인, 이동경, 김천, 오세훈, 마치다, 이다. 홍명보 감독의 명단을 보고 축구 팬들이 위리 축구의 부활이라 비판하는 건 단지 38.4%를 울산 HD와 관련된 선수로 채웠기 때문이 아니다. 이번에 국대로 뽑힌 전현직 소속 울산 HD 선수 중 김영권, 주민규, 오세훈 등은 현재 소속팀에서 활약이 미미하다. 반면 이승우는 K리그에서 맹활약 중이고 배준호는 지난 시즌 스토크시티, 영국 위 MVP다. 홍현석은 제2위 박지성으로 불리며 벨기에 헨트 주전 선수로 뛰고 있고 이영주는 스위스 리그로 이적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국가대표 명단에 뽑히지 못했다. 필자는 선수 선발 관련 정권은 감독에게 있으며 단순히 특정 구단 소속의 선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감독을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실제 유럽의 축구 선진국에서도 자국 리그 특정팀 소속의 수비 라인을 대표팀으로 그대로 옮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최근 이탈리아가 그런 경우다. 그러나 이것은 선발된 선수들이 현재 소속팀과 리그에서 확실한 성과와 폼을 보여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처럼 박주영 선수가 아무리 벵거의 아스널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리그 경기에 출전 횟수가 전무하다면 과연 그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맞는가? 이번에 국대로 뽑힌 전현직 울산 HD 소속 선수들도 확실한 성과와 폼을 보여왔으면 울산 HD 소속이라 혹은 이었다고 해서 비판할 건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다. 예를 들어 박용우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2022에서 23시즌 울산에서 빼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 체제의 아시안컵 내내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결정적인 실점의 빌미가 되는 실수는 물론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속도와 수비력에서 거의 낙제점을 받았다. 공격 라인에서는 주민규, 오세훈 선수 모두 최근 폼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주민규 선수는 최근 K리그 9경기에 서단 한 골에 그치고 있다.
시즌 전체로 살펴봐도 26경기에서 8골만 기록하며 지난 시즌과 달리 확실히 경기력이 떨어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수원FC와의 경기에서는 공과 전혀 상관없이 상대 선수를 가격하며 다이렉트 퇴장까지 당했다. 일본 제1리그 마치다 소속의 오세훈 선수도 최근 성적이 우려스럽다. 마치다로 이적하며 올해 초에는 팀 돌풍의 핵심이었으나 지난 5월 세레소 오사카전 득점 이후 무려 3달이 넘도록 무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두 선수의 부진, 붙박이 주전이던 조규성 선수의 부상 등으로 수비와 미드필더에 비해 공격진 구성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 스위스 그라스호퍼로 이적한 이영준 선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이영준 선수는 190cm가 넘는 큰 키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좋고 유럽 선수들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볼 경합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전에서 김민재, 에릭 다이어, 고레츠카로 이뤄진 뮌헨 수비진들을 상대로 공중볼 경합에서 7회 시도에서 5회 성공했다. 또한 지난 25일 스위스 리그에 출전한 이영준 선수는 공중볼 경합에서 5회 시도에 4회를 성공했으며 패스 성공률은 무려 87% 기록하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 경기에서 선제골까지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이번 국대 명단에서 위리축구의 핵심은 수비 라인의 김영권 선수라고 할 수 있다. 김영권 선수는 지난 10년 가까이 한국 수비 라인의 핵심이었고 특히 왼발을 사용하며 경기 조율과 전진 패스가 미드필더 급으로 뛰어난 수비수다. 이에 전투적인 스타일의 김민재 선수와 오랫동안 한국 축구의 수비를 책임졌다. 그러나 아시안컵 이후 이번 시즌 김영권 선수의 폼은 확실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K리그 2024 시즌 김영권 선수는 실점에 직접적인 빌미가 된 실수만 무려 4차례 기록했다. 경기장에서 90분 동안 보이지 않다가 한 골을 기록하면 그 골로 기억되는 게 공격수이고 90분 동안 잘하다가 결정적인 실수로 한 골을 내주면 그 실점으로 기억되는 게 수비수다. 최종 수비수, 그것도 한국을 대표했던 김영권 선수가 시즌 전반기에 그런 실수를 무려 4차례가 기록했다는 건 믿기 힘든 수치다. 3라운드 인천전, 5라운드 대전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요코하마전, 그리고 12라운드 김천전에서 실수를 연발했다. 이에 더해 지난 6월 1일 전북전에서는 부상을 당하고 2달 넘게 재활에 매진했다. 축구 팬들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김영권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홍명보 감독의 위리 축구를 다시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작금의 상황을 보며 한국 축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0년 전 박주영 선수가 받았던 비난의 화살이 이번에는 김영권 선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단순 선수 선발이 아닌 지난 20여 년간 한국 축구의 맥락에서 위리, 인맥 축구의 가장 큰 수혜자는 홍명보 감독이다. 아래는 홍명보 감독의 공식 프로필이다. 2002년 월드컵 4강과 함께 대한축구협회 이사가 된 홍명보.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코치 라이센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대표팀 코치로 월드컵에 참여한 홍명보.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최강희 임시감독이 떠나자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대표팀 지휘봉을 이어받은 홍명보. 처참한 월드컵 실패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의 유임 결정을 받은 홍명보, 이후 스스로 사퇴하긴 했지만 이후 중국 2부 리그에서 실패하고 다시 대한축구협회 전무로 돌아온 홍명보. 그리고 활용점정은 2024년 면접 과정도 없이 다시 한번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한 홍명보.